오늘 순서를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이 두 단체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출범의 인사 말씀을 상임 대표인 장기표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범 취지문을 두 단체에서 각각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현판식은 밖에 지금 현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판을 제막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같이 거기 가서 현판 제막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실무단에서 이호선 교수의 그 사업 뭐 앞으로 사업 계획 발표라든지 경과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고 국민특검에서도 요거를 경과 및 사업 계획 보고를 하고 기자 질의응답하고 마치는 순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제가 이름 적었습니다. 신국대 부산 연제구 출신 권태망입니다. 저는 그 한국장애인인권협회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예, 저는 국민특검의 법률자문위원 유철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동에 살고 있는 홍룡표입니다. 저 미력 하나마 여기 대표님하고 2015년도부터 사법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와서 그 뒤로 쭉 가게 된다고. 저는 대한민국 역사정치인 배호승입니다. 예, 배우승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법대 이호선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국민한수단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쿨 교육국장 최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명예교수 그리고 서양사 전공 교수입니다. 그리고 4.18 민주의거 기념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인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예, 저는 한국퇴직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남일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 네, 나르신 보건학 전 사무총장 김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환수단 집행위원 송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용상입니다. 네. 부동산 질의 국민특검 소속 멤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춘추데일리 최성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 고변합체 업무국장 정태화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 배제 나라지킴이 대표 백영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특검에 소속돼 있는데 중앙환경연구원의 김우진입니다. 김원진 선생님, 네, 주거환경연구원. 네. 예, 저는 저 이현 변호사고요. 한변 부회장이고 저는 원래 한변 회장 이재원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선 때문에 문지용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이제 검사련 쪽에서 이제 지도하고 있는 지금 대장정 관련된 비리에 이제 시민사회 진상조사단 여기는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 쪽에서도 관련되는 이제 그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로 국민공증위원회 그래서 아마 내일 진출가 되는데 거기를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국민한수단 그리고 국민특검하고 저희들하고 뭐 당연하죠. 또 서로 무슨 경쟁할 일이 아닌 거고요.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양보를 백봉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내년 3월에 이제 그 실컷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 특검에서 공동 대표를 맡게 된 손희호 변호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뒤에 오신 분들도 좀 한번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유튜브 연합회장 봉주루 방송입니다. 아, 동주루 방송. 예. 이분들은 큰 박수를 한번 예. 또 예. 우리 예, 말씀하세요. 이름은 기우탁이고 예. 무직자입니다. 무직자고 중앙일보 경섭 1기 기자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예. 임종도입니다. 저는 국민특검 일원입니다. 저는 전에 경기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저기 전영상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단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재용 네, 저는 비상지구 국민회의 김재영 기획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주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작구의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총장. 네, 안녕하세요. 신문명 연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상모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예, 저는 전구미 출신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름은 제가 조광조가 아니고 신광조입니다. 새로운 조광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네, 저는 광복회 애국시사 자녀입니다. 전 김원웅 회장 목돌미를 사갔던 문지아입니다. 우리 장 대표님 옆에서 있다 보니까 그 길을 받아서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조선일 거야. 큰 보도가 됐죠.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는 저 철산동에서 왔습니다. 문수철입니다. 일반 그냥 조합원 주민입니다.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개 안 하신 분이 또 누구? 선생님 소개 안 하셨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 우리 환수단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네, 김주성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11시간 돼서 혹시 소개를 다 못하신 분 있으면 제가 누구 소개를 지금 못하신 아니 우리 전영상. 우리 전영상 목사님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국민특검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전영상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한수단 실무위원을 하고 있는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조영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장동 국회수익 국민환수단과 부동산 부일이 국민특검 출범식을 공동 출범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주십시오. 혹시 저희 행사는 길어야 40분, 한 30분 정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점심 전에 끝날 건데요. 휴대전화를 저는 방금 진동으로 돌려놨습니다. 행사를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효과음이 필요하시는 한 분만 진동으로 안 돌려놓으셔도 나머지 분들은 효과음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진동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장기표 상임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장동 이 게이트는 아까도 몇 번 그런 말이 나왔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법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사자인 이재명 씨는 뭐 그 법률적 잘못을 떠나서 너무너무 뻔뻔스럽다. 저것을 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이 자기 직무에 따라서 엄중하게 법업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과 이 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말만 뭐 요란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제1 헌법기관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회도 국회의원도 검찰도 다들 헌법기관이지만 그러나 제1 헌법기관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검찰이 잘못하고 법원이 뭐 어디 잘못할 때 맨날 욕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제1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검찰과 경찰, 대통령, 국회 등 국민 이해의 헌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1 헌법기관인 국민이 나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오늘 모인 우리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제1 헌법기관 국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다 하려 그러면은 당장 이 주범 이재명 씨를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전략적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대장동 부패 수입 국민 환수위원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실무자들이 저 문자를 좀 보냈는데 제가 도저히 제가 참 이 저는 전화 안 받는 일이 없습니다. 문자 다 받고 답변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제가 그래서 실무자한테 맡겨놨어요. 특별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안 그러면 그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이러한 현상은 정말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 이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모인 우리는 뭐 국민 아주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국민의 이러한 분노와 의지와 결의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의지, 이 결의가 반드시 말하자면 이 대장동 불법 학회 사건의 주범을 구속시켜서 어법 조치시키고 그리고 이 힘으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 함께 우리의 이러한 참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또 사명감을 가져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의 공동대표이신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님께서 그 환수단의 출범 취지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취지문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금 제1헌법기관 국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이 국민에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대장동 사건을 처음 기자회견을 하셔서 본물이 터졌는데 바로 그 자료 제공을 민주당 지지자가 와서 선생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자유우파만이 이게 분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이것을 장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그렇게 하고자 왔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자유우파들만 모였지만
여기 오시지 않은 많은 분들이 또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지금 정권 유지를 원하는 분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모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 모임, 이 국민의 마음을 우리 대장동 이 국민 환수단과 국민 특검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 환수단에서 준비한 취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장동 게이트 수사, 문재인 정권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설계하에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공영 개발을 위장하여 1조 6천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초대형 부동산 기획 범죄 사건입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고 부당한 돈을 받은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이경재, 강찬우 등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헌법 제1기관인 국민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국민특검, 시민검찰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장동 1조 6천억 원 불법 수익 국민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과 성남 시민들이 결성한 대장동 부패 수익 국민 환수단은 성남의 뜰 주주총회에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9월 20일에 성남지원에 제기했습니다. 10월 12일, 18일 화천대유 천화동인 175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받아간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872만 원을 투자하여 101억을 챙겨갔거나 1,007억을 먹고 미국으로 도주한 자의 부당이익 등은 물론 부패 법조인들에게 불법 지급된 고문료까지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과 연대합니다. 최근 전직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이 결성되었습니다. 국민특검은 특별검사 도입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 촉구 활동을 비롯하여 민간 영역에서 가능한 수사, 조사, 분석 및 검증을 통해 대장동, 위례, 백현지구 등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규명 공개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또 정확한 자료와 정보와 자료를 검경에 제공하고 바람직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것으로 취지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순서는 우리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의 손기호 대표님께서 취지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국민 환수단 출범 축하드립니다. 사실 국민특검의 발족도 사실 국민 환수단에서 이런 뜻깊은 일을 하신다는 걸 듣고 저희들도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범죄 행위를 규명해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특검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상임 대표이신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오늘 직접 참석하셔야 되는데 못 오신 관계로 제가 대신 취지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또 중복이 조금 되는데 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사실 성남시 그 대장동 비리가 영화 아수라에 나타난 그 이상의 비리가 펼쳐져서 그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 수천억의 그 이익이 소수의 독점 카르텔에 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사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신용만 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의혹이 많아서 국민들이 점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도저히 자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 법조인들과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또 언론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을 신겠습니다. 우리 국민특검은 비리와 불법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특검을 만들고 진상규명 활동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부동산 비리와 불법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가능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분석 및 검증을 통해서 부동산 비리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만천하에 밝히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검경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검경에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부동산 비리와 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지고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 단체와 연대를 통해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행사 시작 전에 공개한 순서는 이제 곧바로 현판 개막식, 저희가 밖에 지금 현판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개막 막을 딱 거두면 우리 현판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이 오셔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제가 상임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순서는 끝으로 미루고 기념 촬영도 끝으로 미루고 오늘 아주 중요한 또 행사를 계속 여기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인데요. 우리 이호성 교수님 잠깐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국민대 법대 교수님이시고 변호사님이십니다. 이호성 교수님께서 이 천화동인 화천대요, 천화동인 1에서 7호까지 강제 해산 명령 신청 요거에 관련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던 거 이런 거를 좀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나름 좋은 요청이나 이분이 이 일에 아주 주도적인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같이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환수단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은 마스크를 써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벗어주시고 그래야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20일 날 성남 시민 9분을 원고를 해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피고를 성남의 뜻으로 했는데 성남의 뜻에 10월 7일 날 수임되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답변서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게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통합적으로 저들이 받아갔던 배당이 원점에서 제공되는 것이죠. 배당이 누구 이제 반환 예들이고 그런 절차 환수하는 대전제로서 이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저희가 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천대유가 15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받아가지고 자체 개발해서 또 거기에서도 수천억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했고 공정위에서 빨리 조사해서 빠진 금을 최대한 부과하면 매출액의 그 5%까지 100분의 5까지 그 빠진 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서 고발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그 천화동인 7개사 거의 그 부당한 이익을 사실은 분배하는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분배 도구로서 이용하는 이런 회사를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7개 회사하고 화천대유에 대해서 관할법원에다가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해산 명령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할 수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했습니다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검찰이 하도록 줬고 또 회사 해산 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에 법원이 이걸 좀 직권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이런 사건들 배당결의 무효 확인이나 이런 해산 명령 신청에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 원고나 신청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감독기관인 성남시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현재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 그다음에 성남시장까지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 이거 모른다고 항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을 부지에 모른다고 하는 항변을 배척하도록 해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곧 이들이 적당하게 어떤 그 정말 제대로 공적인 기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들을 상대로 해서도 정부 책임을 추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향후 이 환수단에서는 지금 그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이제 진행이 이제 곧 되고 아마 저쪽에서 답변서는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아마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이걸 지속적으로 3월 9일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법정 투쟁의 그 결과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우리가 여론에서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 국민환수단에서도 저희가 지금 그 법원 역할을 했던 법원 공정위 검찰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이 나서 주셔서 1인 시위라도 좀 하고 좀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그 지원과 압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그 대표님하고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면 지금 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한 부패 사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그 이재명이 지난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대장동 모델을 대통령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단발적인 사안에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권력을 투자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의 도둑 정치,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클래스가 되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종합적인 백서를 발간한다든지 입법적인 대안을 낸다든지 또 후보들한테 대선 후보들한테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펴든지 그런 것좀 촉구하는 그런 절차도 한수단에서 같이 좀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러던데 혹시 발표하신 내용이나 추가 사업 계획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거나 꼭 해야 될 어떤 질의응답이 있으면 좀 몇 분만 좀 제가 같이 왜냐하면 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걸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우리 국민 환수단의 역할이 1조 6천억을 환수하는 데까지 어떤 법적인 또 제약장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시죠.
기자님 질문해. 아주경제 신문 신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일단은 환수를 하시는 게 최종 목표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은지. 지금 제일 관건은 배당결이 그 무효 확인 소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결이 무효 확인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준다 그러면 사실 1심에서 만약 그게 이제 1심에서 그 인용이 되고 바로 확정이 되면 그걸로 사실 이제 다시 재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법인이 해산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그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라도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를 부패가 가능하도록 부패만 되도록 그렇게 설계해놨냐면 저들이 지금 신주라고 하는 것을 새로 발행해서 이쪽 성당도시개발공사가 받아갈 수 있는 지분을 더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지분을 더 못 만들어 놓게 발행 여력이 있는 주식도 전부 우선주를 거의 그 200만 주를 해놓고 보통주는 40만 주밖에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관부터 뜯어고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갈 수 있도록 지분을 늘려놔야 됩니다. 그 절차를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절차는 일반 시민들이 못하고 국민들이 해야 돼. 거기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 절차만 되면 정말 빨리 끝난다 그러면 저들이 양심적으로 야 이건 우리가 문제 있다 적당하게 1000배가 아니라 그냥 10배나 먹고 뭐 20배만 먹고 나머지는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결하고 항소 안 하고 끝난다 그러면 적어도 뭐 6개월 안에는 끝나지 않고 정말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법원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이걸 심리해서 제대로 판단하느냐 또 정말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하느냐 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6개월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기자분들 질문.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이 한수단 노력이 좀 마찰되는 부분도 보겠어요. 내년 3월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본안 소송이고요. 본안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건 아마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소송 제기하고 계신 이제 그런 무효 확인이나 배당결의 무효 확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제 해산 신청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생소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만 지금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된다면 지금 이제 배당 결의한 그 자체의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이제 이 배당들에 대한 재산도 우리가 가압류할 수 있고 가처분 처분 못하게 가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 한변도 국민한단에 이제 참여하고 있으니까 논의해서 나갈 거고요. 일반 소송들이 보통 6개월 뭐 아니면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하는 목적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률가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 거기 말씀하신 가처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가처분과 같은 규칙이라서 화천대유와 천호동 7개사에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이제 제3자가 들어가서 계약을 정확하게 그리고 과거의 돈의 흐름이라든가 물론 앞으로 나갈 돈 지출 같은 거 다 맞겠죠. 그래서 사실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이 그러한 지금 우리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처분 그런 똑같은 효력을 이제 갖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배당 무효가 이제 확정되는 그 이전이라도 사실은 이 소송이 의미가 있는 것이 계속 소송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저들이 뭔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주주간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또 관련자 증인들을 불러내서 진술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을 통해서 이 대장동의 실체를 또 간접적으로 밝혀나가는 민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법정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좀 밝혀나가도록
네. 자 그러면 잠깐 계시고 우리 저 국민특검 쪽에서 우리 전영상 박사님께서 그 향후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영상입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께서 굉장히 분노와 울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음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한수단이나 이분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환수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도시개발이나 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특검은 이런 법리와 개발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법률 전문가분들과 부동산 전문가분들, 언론 전문가분들이 좀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분석, 해석해서 전달해드리고 국민들이 직접 이러한 그 정말 천인공노할 그 비리에 국민들이 그 비리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의 그 국민특검의 시작은 사실은 지난 9월 16일 날 국민주권 네트워크 정의와 미래의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네트워크 정의와 미래가 9월 16일, 9월 28일, 10월 8일 동안에 서너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 그 대장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리가 많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해나가자 해서 국민특검의 방향이 잡혀졌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부동산 전문위원분들을 10월 9일, 10월 12일 날 법률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여러 단체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고 26일 상임대표와 법률대표 선임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활동할 계획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지 않고 어느 누군가에 맡겨놓고 게으르게 있다면 저희는 그 미래를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기반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특검이 예를 들어서 강제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민간에서 가능한 영역에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걸 또 만천에 공개하고 그리고 나간다면 결국은 정부도 특검 도입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되도록 촉구를 하고 특검이 도입된다면 저희는 또 그냥 좌시하고 있을 건 아닙니다. 특검 후보의 국민 추천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나가는지 저희가 국민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 수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경에 책임 있는 수사 자세 촉구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를 그냥 가만히 제공하고 한다고 저들이 말을 듣겠습니다. 정확히 그 법리의 선대로 수사 방향도 제시하지만 특히 철저한 그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법리 구성을 통해서 국민 기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거 국민 기소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그 잘못된 범죄가 낱낱이 이런 어떤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처벌에 국민 심판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민한수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 이현도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대장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 비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내막을 만천하에 공개하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범민 서명 운동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도 국민한수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익감사신청도 우리 이런 단체들이 연대해서 함께 하기를 저는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국에서 핵심적으로 그 국민한수단
국민특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쉽게 국민들께 브리핑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가질 건데요. 우리 장기표 상임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미리 그 국민 대신은 모의법정 네. 그 조금 전에요. 어떤 기자분이 질문하기를 이 국민 환수 언제까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이제 오래 끌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국민이 강력하게 나서면 특검이 아니라 현재의 이 검찰도 어법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법 조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자꾸만 이 불법성을 폭로할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더 수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배임, 횡령, 뭐 특혜 다 뭐 사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서 정말 전체 국민이 떨쳐나서게 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법률 조문 하나하나에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따지는 것도 국민적 분노와 권리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몇 사람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요 이 코로나 방역 조치도 마침 해제되어가는 과정들이고 해서 한편으로는 광화문에서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이재명 후보 구속을 촉구하는 또 이 불법 수익을 환수로 하는 이런 국민 투쟁을 우리가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우리 정 단장님께서 국민 기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국민 기소 대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이재명 지사가 엄청난 저지를 했는지를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다 법 조문에 의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징역 몇 년에 쳐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분노에 찬 권리를 우리가 조직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제1헌법기관 말씀드린 것도 국민이 법조문 찾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가 더 밝혀지고 어법 조치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는데 조정권 대표가 먼저 말씀을 살짝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소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마음과 국민 모두의 양심과 의지에 달려있지만 아주 조금 구체화해내는 방법으로 저희가 국민재판부 형성과 국민배심원단 모집을 할 계획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새로 갈지는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곧 이제 그 부분을 함께 국민지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재판부와 국민배심원제도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이제 국민특검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재판을 할 겁니다. 모의재판. 예. 국민재판이죠. 국민재판.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반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을 하면 아마 많은 언론의 관심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틀 전에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A사가 천화동인으로부터 20억을 받았는데 5억만 돌려줬다. 그런데 A사의 대표는 전직 S사의 대표이사다. 전직 S사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국에 20억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를 추적하다가 전환사채 검색해봐야지. A사가 누구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거 전환사채가 뭐냐부터 지금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그 언론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쉽게 전환사채 그러면 이거 돈사택이다, 돈세탁. 이 돈세탁이라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잘 모르겠어요. 전환사채를 왜 주는 건지. 돈세탁을 할 수 있는 도구죠. 돈세탁을 할 수 있는 도구.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돈 세탁을 하여 해놓고서 가로치고 전환사채. 그래서 제가 저 전문가분들께 주문을 하는 게 이거 아주 쉽게 그냥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뭐 줬다, 뭐 이렇게만 보도하면 기사를 읽다가 함정에 빠져버린다. 모른다. 그리고는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뭐 배당 뭐 50% 플러스 한 주, 뭐 우선주, 뭐 보통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명쾌하게 알고 싶어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국민특검과 국민한수단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언론인 출신들도 계시고 학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정치학자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예컨대 저는요 뭐 대선 후보는요 어려운 얘기 안 하더라고. 이거 국힘 게이트입니다.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도 국힘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그 1조 6천억을 지금 가지고 친 사람들이 있는데 50억 가지고만 그게 범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 거는 이게 용어가 배당,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전문가분들께 좀 쉬운 용어로 좀 개발을 해서 전달을 국민들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만요. 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고 행사를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조건 없어요. 없는 건 맞아요. 저희 진상조사단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제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제가 이제 경실련도 엄청난 제보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제보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제가 이제 서른이에요. 제명한테 얘기 들었더니 구속되겠더라. 란 말이 나와요. 그 자료 일단 우리 찾으면 돼요. 그리고서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확보한 자료를 언론에 알리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검사는요. 수사검사는 아무리 위에서 꽉꽉 눌러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정권 교체라도 되면 또는 특검이라도 한개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본인들은 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이전에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에 기억하세요? 2016년이네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얘기 나왔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이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소원이라고 최순실이라고 반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거기 수사가 어떻게 했어요? 다 까발렸죠. 뭐 들었더니 뭐 검사들이 이런 대통령이 다 있냐고 바로 꺼내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특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금 검사들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뭐 검찰총장하고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그 저쪽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못 나가게끔 이 정권이 철저히 틀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수사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게 왜냐? 그 내부에서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거를 압박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국민특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성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지금 이제 대장동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재명을 저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형 문제, 강제 입원 문제도 있고
빈부선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물론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뭐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그 사퇴 압박도 있어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바로 이런 케이스로다가 법정구속됐어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정권에 있는 분이. 지금 코앞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가오는 순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정권 교체가 다가가는 순간에 뭔가 자기한테 정권 교체 당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요? 내부자 고발을 해요. 실제로 이랬습니다. 이재명이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 만들어야죠. 예, 예. 만들어야지. 지금 그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사실은 저희하고 국민특검과 저희하고 참 저 같은 부분도 있고 저희는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협력을 하는데 다행히 오늘 국민특검의 대표이신 우리 저 승규 변호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협력을 지금 이제 하러 왔는데 뭐 이미 협력이 다 된 거다 다 못 가.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지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이니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국민은 그걸 중요하십니다. 전 아스팔트에 나가서 많이 다녔습니다. 국민들이 폭발 직전에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여기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고 해서 국민 정황을 제일 먼저 그걸 해야지. 법리적으로 이거 6개월, 1년씩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촛불 집회 그런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었습니다. 법으로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법은 나중에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흥분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철저히 중요합니다. 국민 저항운동이라고 투쟁이라고 할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발화점이 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국민이 일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야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법리적으로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벌써 만들 때 인류들을 다 놔두고서 계획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었습니다. 암만 법으로 해도 그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예? 그건 방법이 법보다 주먹이 된 얘기야 이럴 때 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